네, 배우 이성균 씨가 사망했습니다. 인터넷에 뜬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 언론의 부고 기사 제목이 마약 혐의 배우 이성균 숨진 채 발견,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이성균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 이 대부분인데요. 세계 최대의 통신사 AP를 비롯해서 미국 언론들의 보도 제목은 오스카상을 수상했던 기생충의 배우 이성균 숨진 채 발견. 한국의 배우, 영화 기생충의 스타 이성균 48세 사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산 사람에게도 막대했던 언론에게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겠죠. 한 사람의 인생을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마약 투약 딱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을 규정해버린다?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정치도 언론도 다 함께 우리 같이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흉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성균 배우의 명복을 빕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합니다. 네, 정치본색 오늘도 뜨거운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시고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정교한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성균 배우 사망과 관련해서는 당장에 이제 검경의 행태나 특히 언론의 그동안의 고질적인 관행처럼 돼 있는 것들 또다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수십 년 동안 정말 안 고쳐지네요. 그러니까 내사였을 때부터 보도가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가 그냥 무차별하게 언론에 알려졌고, 그렇죠. 특히 KBS 같은 경우에는 여종업원과의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를 그냥 막 보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깜짝 놀란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다. 이성균 배우가 어떤 여종업원과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아까 최경영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죠.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범죄 사실로 저렇게 보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부터 헌법 정신이 막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인권.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 핵심적인 가치인데 어느 순간 언론은 그런 어떤 인권적 가치라고 하는 것보다는 선정성 또는 어떤 권력의 방향에 맞게 논조를 맞추는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버렸어요. 이 검찰 국가에서 헌법은 적어도 최종심에서 확정이 됐을 때 유죄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냥 검찰에서 얘기하면 유죄가 돼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미 날개니 지키는. 네, 그렇죠. 예. 전 그래서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가 이제 한쪽으로부터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상징적인 징표 중에 하나가 이성균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조사 과정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누가 이걸 퍼뜨렸습니까? 기자들이 정말로 추적 취재해서 확인하고 보도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이 의도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고 뿌려버린 것이냐? 야, 이성균 걸렸으니까 저는 평소에 행실 좋지 않던데 이번에 어떻게 해보자라는 예단과 편견이 있지 않았느냐? 자, 피의사실 공표를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BS 보도 사생활로 대화했던 내용을 공영방송 KBS가 정말 트는 것이 그게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맞는 것이냐? 이성균 개인의 사적 대화를 알고 보니 이놈이 실장하고 뭔가 은밀한 대화를 했네? 마약을 했을 수도 있겠네? 실제로는 그런 추정도 아닌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한 배우를 그냥 난도질한 거 아닙니까? 공영방송이. 그래서 얻은 게 뭐죠? 무엇을 얻은, KBS가 얻은 게 무엇이며 경찰이 얻은 게 무엇이냐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 오늘 세상을 떠난 이성균은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KBS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보도한 기자의 문제일 수도 있다. 당신이 만약 그 대상이 됐을 때 이것을 인정할 것이냐.
좀 이따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도 좀 마뜩지가 않은 게 시기도 좀 이상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10월 12일부터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완패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는데 그 이후에 한 8일 정도 지나서부터 보도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소속사가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소속사가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정계한 대표, 정계한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어느 쪽에서 한쪽에서 어떤 시기를 잡고 흘린 것 아닌가. 요 문제 하나 하고 마약 수사라는 게 보통 미국의 마약 수사면 카르텔, 멕시코 가서 그 마약을 뿌리는 놈들, 생산하는 자들의 본진을 습격을 하고 예? 군까지 투입해서 소탕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마약에 어떻게 해서 잘못 걸려든 사람들은 배우든 누구든 일반 시민이든 어떤 치료를 하는 그런 차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을 한두 번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가십거리로 이용하는 언론이 진짜 마약 소탕, 마약과의 전쟁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마약 생산하고 공급하고 판매하고 중국이든 필리핀이든 미국이든 멕시코든 그거 관련된 수사 결과는 나온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고 M1 사람들만 잡아가면서 그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예. 마약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찌 보면 그게 이태원 참사 전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정부의 항상 중요한 코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약과의 전쟁들을 얘기하면서 뭔가 사회적으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건 뭐 현 정부뿐만 아니라 거의 이 권력층 자체가 정권 자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권력의 치부를 갖다가 가리는 형태의 일들이 많았었죠. 근데 그냥 그리고 흐지부지 끝나버렸던 그러니까 그 실체를 밝히지 않으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그냥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떤 캐비넷에 가지고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몰래 훌쩍 기자들한테 뿌리고 언론은 그거 갖다 계속 확대 재생산해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끝까지 얘를 물어뜯고 이성균 배우 같은 경우도 끝까지 물어뜯은 거잖아요. 그렇죠. 없다. 그랬더니 뭐 양이 적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이제 음성으로 나오고 하나는 네. 중립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양성으로 나온 건 없었어요. 이제까지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통해서 한 배우가 저런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건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심을 확인이 안 되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의 근본적인 유입을 막아내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뭐 어떤 특정 지역에서 마약이 만약에 창궐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특정 지역에서 그것들을 안으로 예를 들면 집어넣는 이런 예를 들면 운반책이나 이런 것들을 잡는 수사들은 본질을 소탕해야지. 전혀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특정인들이 그냥 어떤 마약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에 선정적인 뉴스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마약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슈와 관련해서는 마약을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선정적인 보도 양태가 돼버리니까 저는 이런 양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말씀하신 저희 미국이나 해외 같은 방식의 마약 소탕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처음 마약을 접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어느 순간부터 낙인 찍기로 그렇죠. 벌어지게 되면서부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무도한 사람처럼 얘기가 되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청소년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마약하는 사람들은 원래 무도한 사람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당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권력이 연예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은 과거 정권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권이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 장자연 씨 사건이라든지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뭐 관심을 좀 돌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비판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검찰이나 경찰에 계시는 분들이 항상 이러한
판단과 노하우를 갖고 정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대중들에게는 그래도 마약 하지 않았을까? 저 정도로 뭐 검찰에서 소환조사, 경찰에서 소환조사하고 뭐 다 뭐 털 같은 경우 다 그냥 제모를 했다라는 걸 보면 네. 뭐 감추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음모론이 또 많이 퍼지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 퇴치에 또 기부도 하고 이런 음. 식으로 이미지 쇄신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구를 믿고 또한 정권을 어려움에서 구해주려고 연예인이나 다른 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특히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정권을 떠나서. 국가 권력이 황색 저널리즘, 옐로 저널리즘, 선정 언론 이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절제돼 있어야 되고 균형감도 유지해야 되고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사 세상에서는 이성균 배우에 대해서 지드래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중들이 흥분을 하더라도 더욱더 절제된 상황에서 비밀을 유지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렇죠. 개인의 인권을 지켜주면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라고 세금 받는 거예요? 세금도 네. 주는 것이고 그게 공권력이 근본적으로 국가를 유지 운영하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권한의 행사라고요. 엉터리지 않습니까? 피의사실 공표 다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9시간 동안 경찰의 수사를 받았어요. 해도 나오는 게 없어요. 다 음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거 음성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다시 정말 쫓던 짐승 잡아가지고 족치듯이 19시간을 조사를 해요. 이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조사받는 사람이, 한 배우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죠. 정말 윤석열 정부나 또는 지금 현재의 검찰이나 경찰이 우리 사회가 키워놓은 49년, 50년 동안의 정말 인류의 자산이든 세계의 자산이든 대한민국의 자산을 이런 식으로 허비하면서 허망하게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너희가 단 1점이라도 거기에 역할을 했다면 책임도 좀 질 각오를 해라. 그런 마음이 없으면 공권력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정말 특정인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우리 사회적 자산을 이렇게 잃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할 일이냐 이런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